자, 그럼 이제 설민석 선생님이 한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데 삼국지를 왜 쓰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따라해 보실까요? 저의 인생 소명입니다. 역사 인문학의 대중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읽고 감동받고 공부하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여기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저의 주종이죠, 24년간 공부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책으로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 원래 좀 더 작았었어.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설민석이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했어. 그럼 이제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서 동양고전으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엔 좀 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으로 가서 조선왕조실록 뭐 해서 3부작을 완성해야겠다. 이건 기획물이에요. 3년 걸렸습니다.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저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국사 좋아하셨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환상 깨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지루했고 답답했어요. 국사 점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국사를 원래 좋아했던 국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좀 당황을 하세요. 너 이거 몰라? 너 일로 와봐. 너 왜 몰라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어? 너 잠깐만, 너 장난, 이걸 왜 몰라? 접근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학생들이 질문 오잖아요. 너 35페이지에 두 번째 줄 질문하러 왔지? 학생이 놀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네 나이 때 그거 공부할 때 그것을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알지롱? 그러면서 정확히 짚어줘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삼국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삼포자 출신이었어요. 어렸을 때 삼국지 읽는데 솔직히 그 재미보다는 너무 어렵고 인물 지명 너무 힘들어갖고 몇 번이나 덮고 나중에 오기로 제가 끝까지 읽었거든요. 삼포자 출신이다 보니 마음 먹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포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밌는 삼국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중에 나는 설민석 이전의 삼국지가 다소 어려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압니다. 네, 그만 알아요. 삼포자 출신으로서 삼국지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공부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것이 설민석 삼국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설민석 삼국지는 과연 다른 삼국지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쉽고요, 재밌고요, 짧고요, 감동은 2배입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왜 우리가 삼국지를 어려워할까? 일단 공부를 먼저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께 좋은 삼국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삼국지는 똑같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3년을 공부를 하는데, 일단 황석영 선생님 삼국지, 이문열 선생님 삼국지, 만화도 봅니다. 고우영 선생님 삼국지가 멋지게 양장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것도 다시 읽고, 개설서도 봅니다. 중국의 설민석이라고 불리우는 위안 통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 책의 카피예요. 중국의 설민석. 네. 참 뭐. 네. 그래서 이제 위안통페이님의 개설서도 보고, 심지어는 드라마도 봅니다. 드라마 대박이었어요.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놨더라고요. 도움 크게 됐습니다. 신삼국지 95편짜리 그거 3번 봅니다. 그리고 영화도 찾아봅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삼국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쉽고 재밌으려면 3가지가 바탕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어렵냐? 인물이 너무 많아.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요거 자 퀴즈로 하겠습니다. 퀴즈로. 그래서 맞추신 분은 제가 끝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 옷 입으신 어머니 가장 먼저 일어나셨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2,000명. 조금 더 깎읍시다. 조금만. 다운입니다. 자, 그 뒤에 보라색 옷 입은 여학생 자리에서 몇 명? 1,793명. 예, 역사를 지어내고 있군요. 자, 이번에 이 앞에 계신 어머니 몇 명? 1,000명. 업. 네, 저요한 우리 남학생 1,500명 다운. 자, 그 뒤에 까만 옷 입은 남학생 1,300명 정답. 박수 주시죠. 이따 끝나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알겠죠? 예. 1,300명 가까이 나와요. 제가 세다가 포기했어요. 삼국지 사전이란 책을 봤더니 1,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물이 1,300명인데 이름이 여러 개야. 제가 설민석이죠. 호가 태건이에요. 애칭이 설쌤이에요. 집에서 어머니는 민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처럼 유비, 유현덕, 황제의 숙부 유황숙, 조조, 조은, 관우, 관운장, 장빅, 장익덕, 조자룡,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2,00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을 삼국지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몇 명인가 세봤더니 단 20명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보내드리고 20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삼국지는 지명을 알아야지 그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가 지금 베이징, 상하이도 아니고 옛날 지명이에요. 형주, 무슨 뭐 서주, 낙양, 약양,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광주, 전주, 무주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삼국지를 처음 읽었는데요. 그 형주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삼국지의 중요한 지역이라. 근데 제 친구 중에 김형주라고 있었어요. 전 삼국지 중반까지 형주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명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뭐였냐면 개연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재밌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개연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빠져 읽을 수가 없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벽대전에서 어떻게 이 손위원맹이 이기냐면 공명이 기도를 해서요 바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많은데 대답 잘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겨울에 어떤 기단이 불어옵니까? 예, 퀴즈 아니니까 손 들지 말고.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 북서풍이 불어와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오츠게키의 기단으로 바꿔버린다니까. 공명이 기도를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삭제할 수는 없어서 오늘날의 과학과 기상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말이 되게 사론으로 잘 풀어놓았으니 2권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인물, 지명, 개연성과의 싸움이었는데 1권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 교훈이 될 만한 부분, 극적인 부분은 원전보다 더 많이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분들, 주부, 아버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삼국지를 입문할 수 있는 게이트로 우리 삼국지를 만들려고 했고요. 2권이 8월 20일 날 출간되는데 2권 마지막에는 다 읽고 나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삼국지를 공부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OX 찾아가기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수 조금만 참아주세요. 흥분되죠? 모았다가 한 번에 치자고. 그래서 OX를 따라가다 보면 조금 여러 번 읽은 수준 높은 독자분들은 황석영으로 갈 거고 조금 덜 읽은 분들은 이문열, 심지어는 만화, 신삼국지 드라마 이렇게 찾아가기 코너도 만들었으니 제3국지가 가교가 되어서 저를 살뿐히 들여밟고서 삼국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의 출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설민석이 삼국지가 무엇인지, 왜 썼는지, 그리고 설민석의 삼국지가 왜 다른지를 설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1800년 전에 유비, 손권, 조조 그들을 소환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그들에게 교훈을 배우고 얻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격적인 삼국지의 강연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 1800년 전에 영웅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함성이 약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지금 시작합니다.